영국 런던 과학기술센터의 웅장한 대강당에서 아시아 농업 문화를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본의 문화사 연구자인 사카모토 켄지 박사가 단상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합니다. 아시아의 농업 문화는 일본 열도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조몬 시대의 농업 기술은 이후 한반도를 거쳐 중국 대륙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조몬 시대의 토기와 유물을 띄우며 일본이 동아시아 농업의 시작점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한반도의 전통 농업도 일본 문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몬 시대가 세계 문명에 끼친 영향을 더 면밀히 재조명해야 합니다. 그의 발표에 좌중들이 술렁이지만 자신감 찬 그의 발표에 누구 하나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사카모토 켄지 박사의 발표를 매서운 눈으로 고개를 저으며 듣는 듯한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그 남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회의의 흐름을 바꿀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농업역사연구소를 대표하여 이번 아시아 농업문화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연구자 응우옌 반 띠엔입니다. 제가 참가한 동아시아 농업 문화를 재조명하는 이 컨퍼런스의 첫 번째 발표자는 일본의 문화사 연구자 사카모토 켄지 박사였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자마자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의 농업 문화는 일본 열도에서 기원했으며 이후 조몬 시대를 거쳐 한반도와 중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조몬 시대의 유물 사진과 일본 열도의 고대 농경지 지도들이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호했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자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좌중은 숨죽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지만 저는 차분히 그의 발표를 지켜보며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히 학문적 논쟁을 넘어선 어떤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시아 농업 문화에 대한 주도권을 일본이 독점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조몬 시대의 농업 유산은 현대 동아시아 농업의 모태입니다. 일본은 이 기원을 통해 아시아 농업사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의 발언은 마치 이 발표로 모든 논쟁을 끝내려는 듯한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관중들 중 한 명으로 참석한 저는 사카모토 박사의 발표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일본이 동아시아 농업 문화의 시작점일까? 이렇게 단순화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러나 반박할 자료가 수중에 없어 별다른 움직임을 취하고 있지 못하던 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발표는 한국농업역사연구소의 김영진 박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한국의 농업사 연구를 들어본 적은 몇 번 없었으나 한반도가 독립적인 농업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김영진 박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슬라이드로 띄운 것은 경북 경주의 한 유적지에서 발견된 고대 벼 화석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약 1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벼 화석은 현대 벼 품종과 유전자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보였고 이는 한반도가 농업의 중요한 기원지 중 하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학계에 발표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이더군요. 그 자리에서 일본 학자들은 DNA 분석이 과연 정확하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끊임없이 한국 농업 역사의 독립성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가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자기네들의 주장을 절대 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카모토 측의 열띤 반론이 끝난 뒤 저는 김영진 박사가 걱정되어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일본 측의 강렬한 주장 뒤로 학장 내 이어지는 정적 속에서 김영진 박사는 생각지도 못한 결의에 찬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우리가 발견한 증거는 한반도의 농업이 독립적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은 단순히 한반도의 역사가 아닌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스크린에 김 박사가 준비한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그것은 경북 경주에서 발굴한 벼 화석의 이미지였습니다. 회의장은 숨죽인 채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경북 경주의 중석기 시대 문화층에서 발견된 이 벼 화석은 약 1만 년 전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한반도가 독립적으로 농업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김 박사의 발언이 끝난 직후 회의장 곳곳에서 귓속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 박사는 동요하지 않고 발표를 이어가며 발굴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스크린에 하나씩 띄웠습니다. DNA 분석 결과와 교차 연대 측정 자료, 그리고 이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특성까지 놀라울 정도로 당위성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이 벼 화석이 현대 벼 품종의 조상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이 고대 벼는 현대 품종과 밀접한 유전적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박사가 발표를 이어가는 동안 회의장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엿보였습니다. 일부는 메모를 하며 깊이 생각에 잠긴 듯 했고, 다른 일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을 곱씹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도 김 박사의 발표에 비약점이 없는지 의구심과 함께 발표를 듣던 와중 김 박사는 스크린에 소로리 벼 화석의 3D 분석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회의장을 놀라게 할 만한 핵심 자료였죠. 이 화석의 연대는 약 1만 년 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발견된 벼 화석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한반도가 고대 농업 문명의 중요한 중심지였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 순간 일본 대표단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카모토 박사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살짝 돌리며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분명 당혹감이 엿보였습니다. 김 박사의 발표가 중반부에 다다랐을 때 그는 발굴된 유적의 지층 구조와 벼 화석의 보존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벼 화석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이는 고대 한반도 주민들이 이미 농업 활동을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한 이러한 발견은 조몬시대 농업기원의 단독성을 주장하는 기존 이론에 반하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 순간 회의장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각국의 학자들이 스크린을 주시하며 그의 설명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압박감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김 박사는 차분히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이 발견이 단순히 한반도 농업의 기원을 밝히는 것을 넘어 동아시아 농업 문화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각 지역의 문화와 농업이 상호작용하며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발표가 끝나갈 즈음 회의장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한 나라의 주장으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농업 문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찾은 소로리 벼 화석은 한반도가 동아시아 농업 문화의 독립적이고도 중요한 기원지였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때 한 서양학자가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이 발견이 일본 측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 박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역사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실을 밝히고자 할 뿐입니다. 우리의 발견이 기존 이론과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면 그것이 학문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박사와 일본의 경쟁 구도로 확장이 뜨거워진 그 순간 무엇보다 명징한 것은 오늘의 발표가 동아시아 농업 문화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김 박사의 발표가 종료된 지 채 2분이 안 되었을 때 이내 정적을 깨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상에 오른 사람은 일본 대표단의 사카모토 켄지 박사였습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어조로 발표에 대해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의 연구가 흥미롭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대 벼 화석만으로 한반도의 농업 문명이 독립적으로 발전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비약적입니다. 벼는 자연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퍼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몬시대에 이미 일본 열도에서 농업활동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일본의 고대 농업 유적 사진들을 띄우며 조몬시대의 농업 유물이 한반도보다 더 앞선 시기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카모토 박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더군다나 한반도에서 발견된 벼 화석의 DNA 분석이 정말로 현대 벼 품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 증거는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그것이 역사를 단순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국 농업의 기원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발언은 의도적으로 김 박사 발표의 핵심을 약화시키려는 듯 보였습니다. 김 박사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한 채 또다시 차분히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사카모토 박사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농업 문화가 여러 지역에서 상호작용하며 발전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소로리 벼 화석의 발견은 단순히 고대 벼가 한반도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넘어 현대 벼 품종의 유전적 기원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사카모토 박사님께서는 언급하신 조몬 시대의 농업 유물과는 달리 소로리 벼 화석은 현대 과학기술로 그 연대와 유전적 계통을 명확히 밝혀낸 자료입니다. 또한 벼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토탄 구조와 주변 유물들은 한반도에서 이미 독립적인 농업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합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가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청중들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역사는 특정 지역의 독점적인 업적만으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일본 열도의 조몬 문화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농업 문화가 독립적으로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 농업 문화의 큰 축을 이루었다는 증거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이 끝난 후 반박할 말이 없는 듯 사카모토 박사는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가 단상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의 발표를 듣고 있던 유럽의 한 고고학자가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독일 고고학 연구소 소속의 프리드리히 슈타인 박사로 동아시아 농업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의 연구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히 소로리 벼 화석과 현대 벼의 유전자 분석 결과는 고대 농업 문화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저는 이 연구가 동아시아 전체 농업 문화를 재조명할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발언은 김 박사의 연구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보여주는 신호 그 자체였습니다. 이와 함께 회의장에서는 점차 한국 연구진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김 박사의 발표와 이를 지지하는 유럽 학자들의 발언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동아시아 농업 문화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표단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사카모토 박사는 동료 연구자들과 긴밀히 속삭이며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사카모토 박사는 마치 준비된 듯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김 박사님의 연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현대 벼 품종과 한반도에서 발견된 벼 화석의 연관성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 벼 품종의 기원은 다중중심지 이론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에서 한반도 농업 문화가 독립적 기원을 가졌다는 주장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데이터를 제시하며 일본 열도의 조몬 유적지에서 발굴된 토기와 식물 잔류물들이 한반도의 증거들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김 박사는 그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손을 들고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사카모토 박사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과학적 데이터는 그 자체로 명확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저는 한반도에서 발견된 소로리 벼 화석이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고대 농업 문화의 핵심적인 증거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스크린에 소로리 벼 화석의 DNA 분석 결과를 다시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화석은 단순히 한반도에서 발견되었다는 점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 벼 품종과의 유전자적 연결성을 통해 한반도가 독립적으로 농업 문화를 발전시켰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또한 이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토탄 구조와 주변 유물들은 한반도가 고대 농업의 중심지 중 하나였음을 뒷받침합니다. 이어 김 박사는 발굴 당시의 교차 연대 측정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소로리 벼 화석이 약 1만 년 전의 것으로 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벼 화석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의 농업 문화가 독립적이었다는 것을 넘어서 동아시아 농업사의 기원을 새롭게 해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순간 독일의 고고학자 프리드리히 슈타인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김 박사님의 발표는 단순히 한반도 농업의 기원을 밝히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전체 농업 문화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뒤바꾸는 혁신적인 연구입니다. 제가 연구했던 여러 유럽 농업 문화와 비교해보더라도 이러한 데이터는 과학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합니다. 슈타인 박사의 발언에 이어 프랑스의 고고학자 마리 클레르 박사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김 박사님이 제시한 DNA 분석은 고대 농업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동아시아의 농업 문화를 단순히 하나의 중심지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는 기존의 이론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회의장은 점차 한국 대표단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기울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표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카모토 박사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로리 벼 화석이 현대 벼 품종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전자 분석이 과연 그 기원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현대 과학도 고대 문화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김 박사는 그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카모토 박사님. 현대 과학만으로 모든 역사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소로리 벼 화석은 바로 그런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과학적 발견은 역사의 빈틈을 메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흠잡을 곳 하나 없는 반박 불가능한 마지막 논증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김 박사에게 다가가 좋은 발표 잘 들었다는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단상 아래서 본 김 박사는 단상 위에서의 날카롭고 차가운 모습과는 사뭇 다른 선량한 40대 남성 그 자체였습니다. 연이은 반증에 조금은 지쳐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 박사는 그날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각국의 학자들이 그를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둘 김 박사에게 다가와 그의 발표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연구가 학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일본 대표단은 점점 더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자료를 정리하며 더 이상 방박을 준비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 서로를 보지 않더군요. 그날 저녁 베트남 연구진과 한국 대표단은 숙소에 모여 소박한 만찬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연구 성과를 축하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김 박사의 얼굴은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일본 대표단이 자국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또 다른 연구와 자료를 들고 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지쳐 보인 그에게 안도의 말을 건네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발표 정말 대단했습니다. 세계 학자들도 한국의 연구 가치를 인정했으니 이제는 마음을 좀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저의 말에 그가 미소 지으며 답하더군요. 오늘은 한 걸음 나아갔을 뿐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김 박사의 승리라고 인정했던 그날조차도 연구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는 그에게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런던 회의에서의 논의는 전 세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유수한 언론 매체들은 한반도에서 발견된 소로리 벼 화석이 세계 농업사의 새로운 기원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벼 화석 한반도에서 발견되다라는 제목은 각국의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은 이 발견을 바탕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하며 한반도의 농업 역사를 보다 깊이 있게 조명할 예정이라 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한국 농업 문화의 독립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농업 문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기에 저희 베트남 연구진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일본에서는 김영진 박사의 연구를 반박하는 논문과 자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조문시대의 증거를 강화하며 여전히 일본이 동아시아 농업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박사에게 이 소식을 들었냐 연락하자 김 박사는 침착하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역시 유의미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되려 제게 말해주더군요. 연구는 논쟁을 통해 발전한다고 믿어 그들의 비판을 두렵지 않다면서요. 대신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연구를 더욱 견고히 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 했습니다. 몇 달 뒤 한국에서는 소로리 벼 화석과 관련된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대학의 특별 강연을 간 김에 전시를 보러 오라며 김 박사가 저희 베트남 연구진들을 초대해 주었어요. 이 전시는 단순히 유물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한반도의 농업 역사가 세계 문명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은 유물 앞에서 한참을 서서 설명을 읽고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저도 전시회에 참석해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말을 하나하나 다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농경의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농경 유물을 보며 뭐라 묻는 그 모습이 귀여워 한국인 동료에게 어떤 말을 나누는 것이냐 물으니 그들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 영어로 번역해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이 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거예요? 그래, 이 벼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야.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 깊이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도 베트남으로 돌아가 미래 세대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를 되찾는 데 기여해야겠다는 강한 울림을 느꼈기 때문이죠. 이제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소로리 벼 화석의 사진과 함께 런던 회의에서 김 박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이 사진은 단순한 추억의 기록이 아니라 학문의 여정에서 제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상기시켜주는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그날 런던 회의장에서 느꼈던 벅찬 감정과 결의가 되살아납니다. 베트남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외세에 의해 역사가 왜곡되고 많은 유물이 약탈당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농업 전문가로서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역사와 정체성을 복원하기 위한 학문적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김 박사의 연구와 그가 보여준 강단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연구가 단순히 한반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농업 문화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초석이 되었듯이 저 또한 베트남 농업 역사의 독립성을 밝혀내는데 힘쓸 것입니다. 학계 용어가 많이 쓰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 박사로부터 받은 감명과 존경의 마음을 기반으로 저 역시 제 나라에서 연구에 대해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제가 베트남 농업 역사를 밝혀내는 또 다른 장면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두가 풍요롭고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